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는 소리가 얼핏 들린 것 같아서 나는 거칠게 헤드셋을 벗었다. 평소에는 옆방에서 누나가 부르는 소리도 안 들리는데 왜 1층 부엌에서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는 소리는 이렇게 잘 들리는지. 일어나서 스트레칭 한번 하고 문고리를 잡은 순간 곧 가요 엄마. 닫힌 문 밖에서 내 목소리가 들린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난다. 엄마. 오늘 엄마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말소리. 발밑에서 조금 작게 들린다. 나는 비틀었던 문고리를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놓았다. 1층으로 뛰어내려간 무언가가 나인 척하고 있다. 어쩌지? 나는 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눈을 질끈 감고 고민했다. 나가봐야 할까? 혹시 누군가가 장난치는 걸까? 하지만 그건 정말 내 목소리였는데 가끔 디스코드에서 다른 여성 마이크로 들리는 진짜 내 목소리. 그리고 수상한 건 목소리뿐만이 아니다. 나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차가운 마루에 귀를 가져다 댄다. 학교에서 글쎄, 손목, 1층에서 도란도란한 가족들의 대화가 들린다. 녀석은 마치 나인 것처럼 내 가족들과 떠들고 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 대화를 엿들어 보려고 노력한다. 귀를 아플 정도로 바닥에 바싹 붙인다. 맞아. 나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느껴진 진동에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허리를 바싹 구부렸다. 진정하고 폰을 꺼내보니 우리 가족 단체 톡방에 메시지가 와 있었다. 부엌에 있는 거 엄마 아니야. 엄마 지금 방 안에 있어. 엄마도 엄마를 흉내내는 무언가를 인지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우린 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 부엌으로 나가보기로 결정했다. 이런 괴상한 일을 겪는 게 나뿐만이 아니라는 것. 그 사실이 내게 상당히 큰 용기가 되었다. 나는 방문을 열었다. 문이 끼익하고 열리는 소음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들렸다. 맨날 보던 하얀 벽과 멍청이 출입금지가 적힌 누나방 문이 오늘따라 굉장히 낯설다. 심장이 쿵쿵 뛴다. 조용했기 때문이다. 고요하다. 방 안에 있을 때는 끊이지 않고 두런두런 들려오던 말소리가 문을 열자마자 뚝 끊겨서 그렇다. 나는 문득 그런 광경을 떠올린다. 가족끼리 모두 모여서 떠들다가 갑자기 아무도 없을 위층에서 소리가 들린다. 말하다 말고 입을 꾹 다문 아빠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쉿하고 모두를 조용히 시킨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이들이 온 신경을 집중한다. 내 소리를 향해서 나는 숨이 턱 막힌다. 피부에 찬바람이 다 한껏 오므라드는 것 같고 당장이라도 밑에 서위로 올라오는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숨을 들이켜도 폐가 반밖에 안 차는 것처럼 갑갑하고 어떻게든 이 순간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나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괴성을 지르며 계단을 구르다시피 내려간다. 아, 깜짝이야. 멍청아. 왜 갑자기 지랄인데? 식탁 의자에 앉은 누나가 나를 보며 인상을 썼다.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그 옆에 앉아있던 엄마가 물었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던 아빠도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본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횡설수설하며 물었다. 엄마가 대답했다. 너가 여기서 밥을 먹고 있었냐고? 뭔 소리하니? 얘는 밥 먹자고 하니까 제일 먼저 뛰어왔으면서. 누나가 킬킬대며 거들었다. 멍청이. 먹다 말고 화장실 급하다고 뛰어가더니 어디에 머리 부딪힌 거 아냐? 나는 계단 옆 화장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문이 활짝 열린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하나 더 했다. 누나가 대답했다. 엄마는 밥 먹다가 어디 안 갔다 왔냐고? 멍청아. 엄마가 너냐? 나는 미소 짓고 있는 엄마의 얼굴을 보다가 폰을 꺼내서 가족 단톡방을 본다.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엄마와 나눈 톡이 모두 지워져 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입맛이 없어서 밥은 먹지 않았다. 부모님은 내가 너무 조금 먹는 게 아니냐고 걱정했다. 하지만 난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알 길이 없어 가족들과 있고 싶지 않았다. 방문을 잠가버리고 헤드셋을 뒤집어 썼다. 귀신에 홀린 것이라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며 게임을 킨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문 밖이 깜깜한 걸 보니 밤이다. 나는 헤드셋을 벗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무언가가 내잠긴 방문을 열려고 한다. 아빠, 방문이 잠겼어요. 내 목소리로 우리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는 침대 아래로 숨었다. 문 밖에 있는 것과 마주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 직감 같은 게 아니다. 보다 실제적인 감각이다. 뜨겁게 끓고 있는 냄비 주변의 후끈한 공기를 느끼고 저 냄비를 만지면 손을 다치겠구나 알게 되는 것에 가까운 아빠. 문이 잠겼어요. 그렇구나. 누가 안에서 찰칵하고 잠근 것처럼 부술까? 아빠의 목소리와 내 목소리가 번갈아 들린다. 나는 혹시 몰라 벽에 닿을 때까지 몸을 밀어넣어 침대 아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숨었다. 꽝 부서지는 소리. 문이 열렸다. 나를 흉내낸 그것의 하얀 발이 발목까지 보였다. 고마워요, 아빠. 그것은 문을 닫지 않아서 난 아빠의 두 발도 볼 수 있었다. 아빠의 발은 문 앞을 조금 서성거리다가 계단 쪽으로 움직였다. 내 방은 문이 계단 방향으로 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내 방을 바라보며 계단을 내려가면 점차 눈높이가 낮아져 침대 밑까지도 볼 수 있다. 그런 이치로 나는 계단 중간에 우두커니 선 아빠와 눈을 마주쳤다. 두려움에 젖은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던 아빠가 돌연 크게 외쳤다. 아들! 네, 아빠. 그것이 대답했다. 아빠가 항상 말했지. 괜히 집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거 마주치면 큰일 난다. 아빠는 엄청 큰 목소리로 소리 질렀다. 아빠가 언제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말 안 해도 다 들려요. 그것이 내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알겠지? 아들, 꼭 명심해라. 마주치지 마. 나오지 마. 하지만 아빠는 집이 떠나가라 같은 내용으로 몇 번 더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짜증을 내며 문을 닫았다. 문고리가 고장난 문은 완전히 닫혔다가 약간 밀려 나왔다. 나는 그 작은 틈으로 계단을 살폈으나 아빠는 그새 없어졌다. 아빠도 참, 저게 무슨 말이야. 집에 이상한 것이 숨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장롱 안에, 책상 아래, 에어컨 뒤에, 침대 밑에, 냉장고 안에, 서랍에 고이 접혀서 세탁기 안에, 거울 속에. 그것이 내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방 안을 돌아다녔다. 침대 위를 올라갔다가 책상 위로 올라갔다가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발을 넣어보기도 했다. 나는 새하얀 발이 뒷걸음질로 돌아다니는 걸 본다. 그것은 뒤로 걷는다. 꼬박 밤을 새웠다. 깜빡 졸기라도 하면 나도 모르게 소리를 낼까봐 두려워서였다. 나는 문 밖을 경계하며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다. 그것은 학교 간다면서 아침에 나가버렸다. 귀를 바짝 바닥에 붙이고 부모님과 녀석이 함께 나가는 소리를 확실하게 들었다. 이 집에는 지금 누나와 나뿐이다. 나는 멍청이 출입금지라고 써있는 문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단 메시지를 보내보기로 한다. 누나, 지금 어디야? 아래에서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이 들렸다. 나는 소리를 따라 거실로 내려갔다. 에어컨 뒤에 누나의 폰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걸 찾았다. 잠금 화면을 열 순 없지만 화면 상단에 가장 최근에 온 메시지들이 있다. 멍청이랑 같이 내려와. 밥 먹게. 지금 식탁에 앉아 있는 거 아빠 아니야. 누나, 지금 어디야? 나는 누나의 폰을 손에 쥐고 고민하다가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부모님 방에서 아빠의 골프채를 찾아 들고 누나 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누나는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그리고 입을 연다. 제이, 너 지금 뭐 하는 건데? 나는 골프채를 휘둘렀다. 며칠 후 나는 카페에 앉아 있다. 오픈 채팅을 통해 약속을 잡은 괴담 박사와 만나기 위해서였다. 잠시 창밖을 구경하고 있으니 갈색 코트 차림의 깡마른 남성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제이씨 맞지요? 저 괴담 박사입니다. 직접 체험한 괴담을 알려주면 돈을 주신다는 게 정말인가요? 그럼요. 괴담 박사는 씩 웃으며 손바닥을 비볐다. 나는 그것들의 원리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실은 벌써 2개나 알아냈죠. 당신과의 대화가 3번째를 알아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리라고요. 내 마음이 조금 들뜬다. 나는 실제로 얼마 전 되상한 것들의 원리를 알아내어 극복한 적이 있다. 그러면 제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괴담 박사에게 내가 이겨낸 끔찍한 시연에 대해 설명했다. 괴담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는 이야기가 끝나자 박수를 짝 쳤다. 돈을 드릴 순 없겠군요. 아쉽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내게 어떠한 영감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지만 돈 대신 내가 간신히 알아낸 2가지 원리를 알려드리지 도움이 될 겁니다. 돈 주세요. 첫 번째 원리, 돈 달라고요. 항상 인간이 패배하고 괴담이 승리한다. 나는 거기까지 듣고 진실을 깨닫는다. 두 번째 원리를 듣지도 않았는데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됐다. 이건 실제적인 감각의 영역이 아니라 육감 혹은 직감의 그것이다. 나는 집으로 달려가서 세탁기 안을 들여다보고 누나방 서랍을 열어보고 냉장고를 열어봤다. 그렇구나. 나는 문이 활짝 열린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 속으로 들어간다. 아래 책자는 2013년 당시 XX시에 위치하고 있던 한빛 아파트라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입주민들 상대로 배부한 안내사항 책자의 내용으로 해당 아파트는 실종과 의문 모를 변사 사건의 발생으로 악명이 높았으나 미스터리 심령 스팟으로 인터넷상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음. 본 책자는 오물로 훼손되고 이리저리 찢어지고 메모와 낙서로 상당 부분이 훼손되었으나 입수 후 복원 과정을 거쳐 일부분은 복원에 성공함. 한빛 아파트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새로 입주하게 된 입주민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본 한빛 아파트는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해 입주민들 간의 약속을 입주자 회의를 통해 과반수가 넘는 동의를 얻은 사항들에 대해 책자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신규 입주민 여러분들도 가능한 지켜주시며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는 아파트 공동체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빛 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약속. 본 아파트의 분리수거 날짜는 화요일입니다. 밤 10시 이후 세탁기 및 청소기를 포함한 층간소음을 유발해 입주민들 간의 분란을 조장할 수 있는 행위는 삼가해주세요. 비상구 및 계단에 개인 물품을 적치하지 말아주세요. 본 아파트는 허가되지 않은 반려동물의 사육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든 규칙을 준수하며 화목하고 아늑한 아파트 공동체 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10월 23일 입주자 대표 100 한빛 아파트 안전사항. 본 관리사무소는 2018년부터 아파트 내부의 안전사항 및 규칙을 책자로 만들어 입주민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본 책자에 적힌 안전사항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시 벌어지는 재산상 손해나 신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본 아파트는 일절 책임지지 않음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본 아파트의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14층, 총 17층으로 그것 외의 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강기가 14층을 초과해서 운행할 경우 절대로 승강기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승강기의 이상 운행이 끝나는 시간은 알려진 바 없지만 관리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항은 승강기는 당신이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운행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승강기는 이상 운행을 시작하면 버튼이 동작하지 않으며 열림과 닫힘, 비상 버튼 등 그 어떤 버튼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승강기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장식품이나 게시판에 걸려있는 안내문들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위치를 조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올바른 위치에 있습니다. 승강기가 이상 운행을 한 뒤 도착 후 문이 열렸다면 절대 승강기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승강기 안에서 바깥을 봐도 괜찮고 신체의 일부를 내밀어 주위를 둘러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승강기가 유일한 당신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승강기 안에 있는 한 그것들은 당신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승강기가 17층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긴 머리의 여자가 당신의 이름을 불러도 무시하십시오. 당황하여 대답을 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승강기 안에 있는 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여자는 당신을 승강기 밖으로 꿰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기에 대화를 이어가려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승강기가 24층에 도착한다면 승강기 벽면에 달린 손잡이를 꼭 잡고 입구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층은 중력이 시시각각 반전합니다. 승강기 안은 안전합니다만 입구에 가까이 계시면 승강기에서 해당 층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32층에 도착했을 때 만난 노파를 경계하십시오. 절대로 손목이나 옷자락을 잡히지 않도록 하세요. 노인은 팔이 짧아 승강기 안쪽까지 손을 뻗을 수는 없지만 노인은 힘이 매우 강하고 항상 배가 고프며 사람을 매우 좋아합니다. 본인이 입주자 대표라고 말하는 중년의 여인을 조심하십시오. 입주자 대표는 절대로 이상 운행이 발생한 층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중년의 여인은 자신이 입주자 대표라며 신고가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었다며 승강기에 탑승하려 할 텐데 여자가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에 당신은 입주자 대표가 아니라며 단호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녀는 승강기를 탑승하지 못할 것입니다. 24층에 도착했을 때 보이는 정원을 조심하십시오. 해당 정원은 위험합니다. 아름다운 꽃과 가지런한 잔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분수대, 여러 가지 조경수들로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정원으로 굉장히 안전해 보이나 해당 정원에 있는 물은 매우 유독한 독극물이며 해당 정원에 심어진 꽃들의 꽃가루와 향기는 강력한 수면제로 작용합니다. 38층의 괴이체들은 승강기에 침입할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소리에 예민하기에 당신이 내는 소음에 굉장히 예민히 반응할 것입니다. 숨을 죽이고 입을 막으며 조용히 승강기 구석에 자리 잡으십시오. 29층에 있는 검은 갓과 도포를 두른 창백한 얼굴의 남자는 승강기 안으로 들어올 의지도 당신에게 대한 공격성도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남자가 당신에게 질문을 한다면 반드시 정중하게 대답해 주세요.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해도 좋습니다. 거짓으로 대답해도 상관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중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는 당신을 절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고 우호적인 태도로 남자를 대해주세요. 2018년 기준 관측된 층수는 이상이 전부며 관리소는 새로운 괴이로 인한 피해를 제보받을 때마다 정리해 수정본을 발행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소는 새로운 괴이를 관측하기 위해 직원을 꾸준히 파견하고 있으며 새로 관측한 사항을 정리해 역시 수정본을 발행할 것입니다. 입주민 여러분들께선 새로운 사실에 대해 항상 염두해 주시고 늘 책자를 최신판으로 소지하여 주십시오. 11번부터는 오물로 훼손되어 더 이상 읽을 수 없다. 경고사항: 본 아파트의 거주민이 아닌 방문객이 괴이 현상을 탐험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음. 해당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괴이 현상은 탐험할 만한 것이 아니며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도의 괴이가 다수 존재하는 만큼 굉장히 위험한 곳이며 본 아파트는 그런 것에서 방문객의 안전 또한 보장해 줄 수 없음을 알림.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관리소는 외부인의 방문과 그 목적을 철저히 검문할 것임. 경고사항: 입주민들 중 해당 책자를 방문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 또한 접수되었음. 해당 책자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리소 직원들이 가진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며 정리한 책자며 해당 물품은 판매하는 물건이 아님. 방문객에게 대가를 받고 해당 책자를 판매한 것이 적발되었을 시 본 관리소는 입주민 회의를 통해 적법한 방법으로 퇴거 요청을 할 것임. 경고사항 이후로는 훼손되어 있다. 칼로 잘라낸 부분과 손으로 대충 뜯어낸 부분이 공존한다. 훼손된 페이지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더 이상 읽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공고, 경고문 이후에도 반복되는 외부인의 방문, 또한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방문객의 계속되는 사고에 이길 아침 7시부터 관리소 직원들이 검문을 시작할 것을 알림. 공고사항 이후로 훼손되어 있다. 칼로 잘라낸 부분과 손으로 뜯어낸 부분이 공존한다. 훼손된 페이지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더 이상 읽을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여기서부터는 온갖 난잡한 메모와 암호로 추정되는 기호들이 색깔이 있는 펜으로 어지럽게 쓰여져 있다. 이하 내용들 전부 사람의 수기로 적은 흔적이 있다. 조항의 밑줄을 긋고 수정하기도 했다. 관리사무소에서 인쇄한 것이 아닌 모양이다. 식별할 수 있는 사항만 복원해 보았다. 승강기.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 이유 알 수 없음. 누군가 입주자 대표를 승강기 안으로 들였다. 지장보살상 크게 훼손. 복원 불가. 다른 지장보살 장신구가 효과 있나 적어보자. 효과 없음. 29층.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 이유 알 수 없음. 도망칠 수 없음. 항상 여벌의 옷가지나 간식 종류를 챙겨두자. 38층. 이제 시각에도 반응함. 이제 후각에도 반응함. 빛을 발생하는 물건의 전원을 모두 끄는 것을 추천. 피나 오물로 몸을 더럽히는 것이 낫다. 그냥 들고 있는 무기로 머리통을 후려라. 17층 침식 시작. 방법 없음.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 이 표를 마지막으로 안내사항은 업데이트 되지 않은 모양이다. 취재 결과 2023년 현재 해당 아파트는 폭파 및 철거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문서는 2010년 당시 XX시에 위치하고 있던 삼도공원이라는 이름의 시민공원을 관리하던 관리소에서 당직을 서던 야간 근무자들에게 배부한 근무수칙 책자이며, 해당 공원은 야간에 산책을 하던 시민들의 실종이나 산책을 하던 애완견들의 변사 사건, 야간에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던 가출 청소년들의 실종 및 사망 사건으로 악명이 높았음. 본 공원은 2021년도쯤에 폐장, 지금은 재개발 사업 단지에 포함되어 재개발 중. 해당 책자는 당시 해당 공원에서 공원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이모 씨에게 입수한 것임. 시민의 쉼터, 시민의 놀이터, 삼도공원. 해당 책자는 삼도공원관리소 소속 직원들에게 배부한 야간 당직자 전용 근무 수칙 책자입니다. 야간 당직 근무 시간은 18시부터 2길 08시까지입니다. 주간 근무자의 출근이 지연될 경우 2길 07시 30분까지 연락을 드릴 테니 퇴근 시간이 되시면 관리소 문을 잠그고 퇴근하셔도 좋습니다. 매일 밤 자정, 관리소 사무실 1번 전화기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처 거주하는 치매 환자가 사무실로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굳이 받아서 응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가끔 가출 청소년들이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벤치나 정자에 누워서 취침을 취하거나 음주를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시거나 경찰을 불러 해산시키십시오. 본 공원은 애완동물 출입 시 제압이 가능한 사이즈의 목줄, 입마개, 배변 봉투를 필참해야 합니다. 또한 본 공원은 유기묘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당직 근무자는 매 근무일자마다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중 3시간에 한 번씩 공원 내부 부지를 순찰하는 것이 주 업무 중 하나입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 안개가 짙게 끼는 밤에 순찰을 나가야 할 텐데, 그때는 근무 시간 통틀어 단 한 번의 순찰만 이행해도 충분합니다. 순찰 코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소 정문, 어린이 놀이터, 산책길, 공중화장실, 배드민턴장, 농구장, 2번 산책길, 연못, 산책길, 어린이 놀이터 관리소 후문. 순찰 시 챙겨야 할 비품으로는 손전등, 경광봉이 있습니다. 다만 안개가 짙게 끼는 밤에는 당직 근무 일지 앞 표지에 부적이 접혀 있을 겁니다. 그 부적을 가지고 순찰을 나가십시오. 목이 마를 수 있으니 관리소에서 꼭 생수를 챙겨가세요. 안개의 밤에서 당신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순찰 시작 전에 출발 시간을 제대로 기록해 주세요. 관리소 사무실에 디지털 벽시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개의 밤이 찾아온 공원은 지금까지 당신이 근무한 공원이 아닙니다. 순찰의 만전을 기하십시오.
이런 밤에도 당신이 순찰을 나가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공원의 안전이 아니라 당신이 저쪽의 사람이 아니라 이쪽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안개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순찰 코스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다만 순찰 코스를 이탈한다면 그 안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개의 밤을 순찰할 때 어린이 놀이터에 아직도 술판을 벌이는 비행 청소년들이나 자고 있는 청소년들이 보인다면 무시하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을 속이기 위해 이쪽의 풍경을 거짓으로 재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 안개 안에 진짜로 정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하기엔 늦었습니다. 안개의 밤을 순찰할 때 마주치는 인물, 형체, 괴이체, 그 어떠한 것을 마주치더라도 그들과는 대화를 삼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어떠한 것과도 섣불리 대화를 나누거나 교류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것들을 인식하는 순간 그것들 또한 당신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그것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순간 그것들 또한 당신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며 당신이 그것들을 만지려는 순간 그것들도 당신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무자 개인에게는 절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산책길 초입에서 빨간 두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노파는 당신이 노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당신에게 팥죽이나 수수팥떡 따위를 권할 것입니다. 정중하게 사양하고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안개의 밤 안에서는 당신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관리소에서 챙겨온 생수밖에 없습니다. 산책길 중간에 마주치는 국방색 야상을 뒤집어 쓰고 있는 남성을 보고 계신다면 역시 지나치십시오. 남성은 몹시 바쁜 사람이며 자신의 일이 방해받는 것을 정말로 매우 싫어할 것입니다. 농구장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와 노래 소리, 그리고 취객이 내는 듯한 주정 소리를 주의하십시오. 그것들은 매우 장난기가 심하며 당신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당신을 인지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장난들 모두 당신을 해칠 의도는 없지만 당신을 괴롭게 하기는 충분할 것입니다. 당신을 붙잡고 늘어지며 당신을 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는 이제 곧 해가 뜹니다 라고 말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은 당신을 놓아줄 것입니다. 연못은 안개의 밤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구역입니다. 낮과 평상시에는 없던 연못을 가로지를 수 있는 아치형 다리가 생겼을 텐데 절대 건너지 마십시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연못은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그 어떠한 목적으로도 연못을 건너는 건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연못에 다리가 생기는 대신 연못의 쪽배와 함께 사공이 떠 있다면 무시하고 지나치십시오. 사공의 배를 타거나 사공과 대화하는 것 또한 허락되지 않습니다. 9번 사항을 명심하십시오. 순찰 코스를 이탈하는 순간 당신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연못에 다리도 없고 쪽배와 사공도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즉시 연못에서 멀어지십시오. 그대로 뒤를 돌아왔던 길을 그대로 밟아 다시 관리소 정문으로 향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연못 뒤의 순찰 코스는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으며 당신을 보호해 줄 수도 없습니다. 관리소로 돌아오셨다면 수고하셨습니다. 문을 잠그고 숙직실로 들어가 잠을 청해도 좋습니다. 어차피 먹통일 테지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다만 근무일지는 모두 꼼꼼히 적어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순찰 시작 시간과 도착 시간입니다. 7번 항목에서 말했던 것처럼 관리소 사무실에 디지털 벽시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근무일지 밑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안개의 밤은 특별 근무 수당이 따로 주어집니다. 최대 12시간 안에 특별 근무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개의 밤은 일주일에 한 번일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는 등 그 주기가 매우 불규칙합니다. 갑작스런 안개의 밤에 당황하지 말고 근무 수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주시면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본 관리소는 보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계된 공원이고 설계된 순찰 코스입니다. 근무 수칙은 이것으로 끊겨 있다. 근무 수칙을 매각한 이모 씨와의 대화 녹음본을 준비했다. 이모 씨가 대화를 원치 않아서 인터뷰는 최대한 짧게 마련되었다. 우선 삼도공원에 근무했을 때 당시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나쁜 일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주말에도 종종 근무할 때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주 5일은 꾸준히 지켜줬고 월급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넣어줬고 배운 것 없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저에게 제법 괜찮은 일자리였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럼 어째서 그만두게 되신 건지. 저는 제가 그만둔 게 아닙니다. 공원이 문을 닫은 거죠. 공원이 문을 닫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당시 이상한 오컬트니 괴담이니 열풍이 일면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귀신이 나온다던 아파트도 인터넷 뉴스에 나온 적 있고 어떤 제약회사에서 인체 실험을 했다더라 뭐라더라 뭐 여러 가지 헛소문들도 많았고 이 공원도 그런 측면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풍 온 적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태풍주의보 났었던 그때 산사태 나서 공원이 다 망가졌었거든요. 나무 뽑히고 가로등 다 토사 무너져서 연못 다 망가지고 이상한 소문도 돌고 공원도 망가지고 업체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죠. 선생님께서도 안개의 밤에 근무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지요. 매우 불쾌하고 나 지금 당신네들한테 말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소름 돋습니다. 아직도 꿈을 종종 꿉니다. 할머니가 수수팥 떡을 먹고 가라고 그 앙상한 손으로 제 발목을 붙잡던 그 기억이 종종 생각나죠. 나 이 책자 파는 이유도 나 이사 가려고 집 정리하다 나온 건데 계속 악몽을 꾸니까 팔아버리고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계속 근무하신 이유가 뭡니까? 뭐 거기서 보는 그런 것들보다 무서운 건 당장 내일 애들 엄마한테 보내야 하는 양육비인 거죠. 흔한 이유입니다. 일하다 보면 다 둔감해집니다. 거기 보면 알겠지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수칙대로 하면 절대 안전하다는 거고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대로만 근무하면 건당 80만 원 가까이 수당으로 턱턱 꽂히는데 마다할 사람 없죠. 저 말고 근무하던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누구는 이혼해서 돈 붙여야 하는 사람, 누구는 자식 새끼 희귀병 걸려서 치료비로 허리 휘는 사람, 누구는 소년가장이었고 누구는 기러기 아빠 등등 다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특별히 생각나는 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사람들 문 닫을 때 다 낡아빠진 근무일지도 꼼꼼하게 다 챙겼던 거? 아니, 그런 거 다 말이 문서지. 이미 다 전산화해놨을 거거든요. 이미 그거 쓰레기예요. 그 일지들이나 종이 뭉치들 다 쓰레기라고. 이미 전자화돼서 저장 끝났으니 종이 문서들은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경우가 다반수인데 그걸 전부 다 챙겨놓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하나 더 꼽으라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무섭다라는 느낌보다 불쾌하다라는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너무 수칙이 지나치게 자세해서 그런가? 이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정해진 길만을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느낌이 들어서가 아닐까 싶긴 하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꼭두각시나 실험실의 쥐가 된 기분. 아무튼 다시 생각하기에는 싫은 기억입니다. 녹음 파일 종료. 해당 공원을 관리하던 위탁업체 주식회사 삼도는 2023년 현재 폐업한 것으로 추정.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봤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이모 씨는 추가적인 질문에 이제 더 이상의 연락은 삼가해 주셨으면 한다고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 왔는가? 신입 프로파일러? 바로 이곳이 자네가 오늘부터 차근차근 풀어내야 할 미국을 뒤흔든 15개의 충격적인 미제 사건들을 모아놓은 방일세. 궁금증에 찬 눈빛 마음에 드는군.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보겠나? 순서는 사건 현장 조사, 단서 수집 및 프로파일링, 범인 검거일세. 그럼 준비됐는가? 당신이 풀어내야 할 사건은 총 15개 사건일세. 알카트라즈, 감옥 탈출 사건, 스파이, 인형 사건,
리처드슨 유괴 사건, 판사 살인 사건, 톰 브라운 사라진 흑인 소년 사건, 17년간 지속된 연쇄 폭탄 테러 사건, 탄저균 테러 사건, 항공기 폭파 사건, 캘리포니아 연쇄 살인 사건, 애틀랜타 올림픽 폭탄 테러 사건, 블랙 달리아 사건, 댄 쿠퍼 비행기 납치 사건, 앤마리 파이 실종 사건, 인디언 연쇄 살인 사건, 브링크 인코퍼레이션 강도 사건. 이 중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 있는가? 정말인가? 자네 보기보다 배짱 있군. 베테랑 프로파일러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댄 쿠퍼 비행기 납치 사건을 고르다니. 좋아. 특별히 자네에게 맡겨보지. 그럼 시작해보게나. 1971년 미국 영공에서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이 공중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댄 쿠퍼라는 40대 중반의 남성은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한다. 지금 내 가방에는 폭탄이 들어있다. 당장 20만 달러를 준비하지 않으면 비행기에 있는 모든 승객과 승무원, 기장, 그리고 나까지 다 같이 싹 다 죽는 거야. 자, 어떻게 할 텐가? 이 사람들 목숨은 당신네들한테 달려있어. 사건 발생 시간 1971년 11월 24일 오후 2시 50분경. 사건 발생 장소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 당시 항공사 직원의 진술 내용이다. 정말 특별한 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짙은 머리와 갈색 눈을 가진 중년의 백인 남성으로 정장과 레인코트를 착용하고 검은색 서류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해당 비행은 30분 비행 시간의 단거리 여정이고 추수감사절 기간이라 좌석 3분의 2가 비어 있었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죠. 현장 기록. 당시에는 6명의 승무원과 댄 쿠퍼를 포함하여 총 37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음. 티켓을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구매. 기내에서 마지막 열에 해당되는 18-2 좌석에 앉았음. 버번 위스키와 7업 한 잔을 주문. 좌석에서 담배를 폈으며 해당 좌석 팔걸이 재떨이에는 8개 피의 담배꽁초가 남아있었음. 첫 번째 프로파일링. 당시 미국 공항에는 승객에 대한 신분증 제시, 금속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승객 수화물 검사도 의무화되지 않은 상태. 탑승 티켓에는 댄 쿠퍼라는 승객명이 써져 있었음. 티켓을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구매. 신분 확인 안함.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보인가? 당시 댄 쿠퍼가 탑승했던 항공기의 앞쪽은 금연석, 뒤쪽은 흡연석. 범인이 흡연했던 담배꽁초가 남아있는 상황. 범인을 추적할 방법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형사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거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까? 아하. 사실 댄 쿠퍼의 담배꽁초 8개 피를 증거물 수사 과정에서 분실했습니다. 머리카락도 발견했는데 그걸 분실해버렸어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될 때까지 해봐야죠. 여튼 하나 걸리는 건 있습니다. 댄 쿠퍼가 탔던 항공기를 잘 살펴보세요. 보잉 727-51 기종은 항공기 후방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즉, 비행 중 개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아, 잠시만요. 그 사람이 어디에 앉았었냐면 댄 쿠퍼가 예약한 항공기 좌석을 감안한다면 그가 세웠던 납치 계획을 조금이라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 그는 어떻게 항공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걸까? 당시 상황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형사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륙 직후인 약 오후 3시경, 댄 쿠퍼는 뒷좌석의 점프 시트에 앉아있던 승무원 플로렌스 샤프너에게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메모를 전했다. 그러자 샤프너는 댄 쿠퍼에게 서류 가방 속에 폭탄을 직접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댄 쿠퍼는 그녀에게 서류 가방을 열어 전선으로 연결된 8개의 실런더형 폭탄을 보여주었다. 이후 샤프너는 시니어 승무원인 티나 머클로우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머클로우가 쿠퍼의 메시지를 중계하는 역할을 맡았다. 댄 쿠퍼는 머클로우에게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이 납치되었으며
인질 몸값으로 20만 달러와 4개의 낙하산을 준비하고 시애틀 공항에 항공료를 공급할 트럭을 대기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머클로우는 이를 기장에게 전달하고 윌리엄 기장은 지상관제탑과 해당 내용을 공유하며 납치된 항공기를 시애틀 상공에서 선회시켰다. 이륙 직후인 오후 5시 24분경 시애틀 상공에 도착한 305편은 약 2시간 동안 선회했고, 지상의 관리들은 댄 쿠퍼의 요구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댄 쿠퍼가 납치한 305편은 오후 5시 39분에 시애틀 공항에 착륙했다. 인질들에 대한 몸값은 FBI가 시애틀 지역 여러 은행에서 수집한 $20 지폐 10,000장이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단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피해자를 더 조사해야 함. 피해자 이름 플로렌스 샤프너. 직업 승무원.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보통 그런 식으로 찝적대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더라고요. 살면서 폭탄을 제 눈으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아직도 그 메모가 생생해요. 제가 지금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나는 폭탄을 갖고 있다. 나는 필요시 이를 사용하겠다. 나는 당신이 내 옆에 앉기를 원한다. 당신들은 납치되었다. 피해자 이름 티나 머클로우. 직업 승무원. 근거리 비행이어서 부담 없이 다음 스케줄을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샤프너가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제게 말하더군요. 다들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1시간쯤 뒤였을까요? 비행기가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난 뒤 그가 $20만 달러와 낙하산 4개, 항공기 연료를 공급해주면 36명의 승객을 석방해준다고 약속했어요. FBI가 그가 요구한 것들을 가져다 주었고, 댄 쿠퍼는 36명의 승객과 승무원 2명을 풀어줬죠. 하지만 전 그때 나가지 못했어요. 그는 연료 탱크를 채운 뒤 기장과 저를 포함한 4명의 승무원에게 멕시코시티로 가라고 명령했죠. 전 그때 제가 죽는다는 걸 실감했어요. 피해자 이름 신상보. 직업 기장. 연방항공청 관계자가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거부하더군요. 결국 그는 머클로우를 통해 전달받은 돈을 예비 낙하산을 잘라 돈가방으로 만든 후 $20만 달러를 담았어요. 그리고 항공기를 다시 이륙시켰죠. 하지만 멕시코시티까지 바로 운항하기엔 연료가 부족했습니다. 댄 쿠퍼와 협상하여 네바다 주의 리노 공항을 중간 경유지로 협상했죠. 그는 제게 아래와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리노 공항으로 향하는 남동쪽 비행 경로를 이용할 것. 항속은 약 100노트로 느리게 날 것. 최대 고도는 10,000피트를 유지할 것. 랜딩 기어는 내리고 날개 플랩을 15도로 설정할 것. 기내는 비압축 상태로 유지할 것. 두 번째 프로파일링. 4개의 낙하산을 요구. 당시 남아있던 승무원과 기장은 총 5명. 왜 4개지? 어떤 계획을 세웠던 것일까? 멕시코시티로 이륙 요청, 연료 부족, 리노 공항으로 목적지 변경. 이미 계획된 납치였다면 목적지 변경이 쉽지 않았을 터. 그의 계획은 무엇이었던 거지? 매우 상세하고 자세한 그의 요구. 어떤 이유로 저런 요구를 했던 것일까? 한번 검색해보는 것이 좋겠다. 인터뷰 후 자리를 떠나려는데 머클로우가 급하게 뛰어와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단서를 찾아보자. 아직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몸이 떨려요. 경찰에게는 이미 모두 말했지만 왠지 프로파일러님에게 말씀드리면 더 빨리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리노 공항을 향하던 중 그가 제게 객실에 남아 뒷문을 개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륙한 지 한 5분 만에 뒷문을 열어줬죠. 그랬더니 저보고 항공기 조종석에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객실에 자기 혼자 남겨둔 채로요. 저는 그가 폭탄을 설치하고 혼자 뛰어내리려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저희는 모두 여기 폭탄과 함께 남겨둔 채 말이죠. 항공기 조종석에 앉아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데 오후 8시 13분경쯤 그 사람이 항공기 후방 계단을 내린 다음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그곳이 워싱턴 남부 지역 위 어딘가였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그럴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것일까요? 비행기는 3시간의 비행 끝에 무사히 리노타오 국제공항에 착륙했어요. 착륙하자마자 그 사람과 폭탄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대비해 경찰이 기내를 수색했죠. 우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어요. 모두 살아나와서 다행이었지만 그 사람만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어요. FBI가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하여 공개수배 전단지를 뿌렸다. 이름 댄 쿠퍼, 신장 약 178cm, 몸무게 약 77에서 82kg 추정, 연령 40대 중반, 외모 짧고 짙은 갈색 혹은 검은 머리, 어두운 피부톤, 갈색 눈, 억양 인디언 혹은 히스패닉계로 추정, 뚜렷한 지역 억양 없음, 중저음의 목소리, 특이사항, 흡연자, 참고사항, 도주 당시 메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넥타이 및 진주핀을 확보했으며 수백 개의 유기적 및 금속 입자 검출, 현재 숲과 도시를 잇는 주요 도로 및 근처 철도에 바리케이드 설치 후 비행 경로에 따른 헬리콥터 항공 수색 중 강 바닥에 잠수정 수색을 진행, 돈이나 낙하산은 발견되지 않음. 20달러짜리 지폐로 채운 10kg의 무거운 돈가방 소지. 주어진 단서를 바탕으로 용의자 선상은 아래와 같다. 가장 범인 같은 사람을 찾아보자. 첫 번째 용의자 윌리엄 제이 스미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43세 뉴저지 출신으로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 해군에 입대하여 전투 공군 승무원 훈련을 자원. 제대 후 리하이 밸리 철도회사에서 근무. 1970년 펜센트럴 교통회사의 파산으로 당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파산 사건에 영향을 받음. 미국 철도 산업의 붕괴는 항공 산업의 발달에 있다고 믿었으며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함. 두 번째 용의자 바바라 데이턴. 경찰 조사 결과 워싱턴 대학 도서관 직원이자 취미로 비행기 조종을 함. 미국 상선 해군 및 제2차 세계대전 중 육군에서 복무. 항공산업과 FAA, 미국 연방항공청의 극복 불가능한 규칙 및 조건으로 항공조종사가 될 수 없었다고 주장. 항공조종사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 항공산업에 크게 앙심을 품음. 세 번째 용의자 로버트 렉스트로우. 경찰 조사 결과 베트남 전쟁 동안 군 헬리콥터 조종사 등으로 복무한 은퇴한 조종사이자 전과자. 한때 폭발물 소지 및 수표 사기 혐의로 주목을 받았으며 허위 조난 신호를 보내고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베이 상공에서 렌트한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행동을 저지른 적이 있음. 그가 추락했다고 주장한 비행기는 인근 경납고에서 새로 칠해진 채로 발견, 비행 능력 상당함. 이 3명의 용의자 중 범인은 바로 범인을 찾았다고? 역시 자네는 해결할 줄 알았어. 이외에도 14개 미제 사건을 자네가 꼭 풀어주길 바라네. 본 문서는 2023년도 XX남도 해상에 위치한 심신도라는 미지의 섬에서 마을과 어장의 질서를 위해 어촌계장 이모 씨가 지정한 어촌계 행동 강령이며 해당 섬은 일년의 대부분 짙은 해무에 뒤덮여 있고 거친 해류와 기암괴석으로 인해 외부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 생필품을 사기 위해 나오는 일부 어민들을 제외하면 외부와의 접근이 없는 곳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알려져 있지 않았으나 섬의 해저에서 나오는 특별한 조개들에게서 생산되는 흑진주의 발견으로 큰 소득을 얻으며 입소문을 탔음. 해당 흑진주는 매우 고품질의 흑진주로 현재 시장에서 초고가로 거래되고 있음. 해당 지역에서 관광객의 실종 및 어선의 난파와 심하게 훼손되어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익사체의 발견이 지속되었고 결국 본 기관과 경찰과의 협동수사 및 대규모 검거 작전으로 섬을 급습 어촌계장을 검거하는 데 성공함. 심신도 어촌계 주민행동강령. 어촌계장은 마을의 이장을 겸하며 마을의 대소사에 대해 결정권한을 가진다.
계장은 종신직이며 해신님께서 직접 택해주시는 숭고한 직책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해신님께서 계장을 선출해 주시는지는 이 문서에선 서술하지 않겠다. 어촌계장은 섬의 어장을 관리하며 어장의 환경 개선과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힘써야 하는 의무가 있고 주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다. 주민들은 어촌계장의 지시를 따라 깨끗하고 평화로운 심신도의 유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조력하도록 한다. 어장은 어민 모두의 것이며 주민은 어장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해산물을 자유롭게 채취하되 더럽히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해신님께 공양한다. 흑진주 또한 해신께서 마을을 갸륵히 여기시기에 내리시는 보물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채취해서 계장이 판매하도록 한다. 욕심은 금물이다. 계장은 흑진주를 판매한 금액을 전액 마을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서로의 재산을 파손, 분실,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가치와 동등한 값을 서로 상의하에 지불하도록 한다. 서로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절도할 경우 그 즉시 해신님께 공양한다. 그 밖에 주민 간의 분쟁은 어촌계장이 중재하여 판단하고 합의하도록 돕는다. 어촌계장의 합의안에 따르지 않거나 불만을 가진 주민은 그 즉시 해신님께 공양한다. 섬을 덮는 해무와 거친 조류는 해신께서 마을에 내려주신 축복으로 계장과 마을의 주민들은 이 축복을 지키기 위해 바다에서 섬을 보호해 주시는 해신님께 매 분기마다 공양과 제사를 드려야 하며 계장은 이것을 주관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공양에는 어촌계장과 건장한 체격의 남성 둘이 필요하다. 가급적 공양미는 흠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상태로 공양하며 흉터나 문신이 있다면 공양미로 적합치 못하다. 부득이하게 공양미에 흉터나 상처가 있을 경우 바닷물로 꼼꼼히 닦은 도구로 깨끗이 정형 후 진행하도록 한다. 이것은 해신께 드리는 공양임을 다시 한번 새기며 성에 있게 준비하도록 한다. 심신도의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계장의 허락 없이 어장에서 흑진주를 채취해서는 안 된다. 해당 행위는 해신님과 심신도를 욕보이는 심각한 수준의 신성 모독으로 간주하며 흑진주를 허락 없이 채취한 외부인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거열한다. 해신님께서 풀어주신 해무와 휘저어 주시는 조류는 외부로부터 섬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나 가끔 해무와 조류를 뚫고 조난 혹은 난파하여 도착하는 외부인이 있다. 이는 해신께서 초대한 손님이니 극진히 대접하고 계장이 직접 배를 운행하여 외부로 돌려보내도록 한다. 다만 해당 외부인이 섬의 일을 외부에 발설할 위험인자로 계장이 판단한다면 그 즉시 공양한다. 해무는 섬의 경계선이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해신님의 은혜로서 혹시나 바다에서 외부인에게 쫓기고 있다면 그 즉시 해무의 안으로 도피하면 안전하다. 해무는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에겐 앞을 밝혀주지만 외부인에겐 암초와 조류를 선물할 것이다. 심신도의 조류는 거칠기로 유명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해신님의 자비는 역시 우리에게는 물길을 안내해주지만 외부인에겐 거친 소용돌이를 선물할 것이다. 바닷속은 해신님의 영역으로 인간은 발을 디딜 수 없는 곳이다. 오로지 해신께서 주시는 은총이자 가장 값진 선물인 흑진주를 채취하기 위해서 특별한 과정으로 선출된 해녀를 제외하고선 바닷속에 몸을 담기게 된다면 그때부턴 섬의 주민이 아니게 되므로 그 즉시 거열 혹은 그대로 공양하도록 한다. 섬의 주민이 흑진주를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장신구로 삼는 것은 금지된다. 흑진주는 해신께서 주신 선물로서 해무 밖에 있을 때는 평범하고 아름다우며 값진 보석이지만 섬의 안에서는 해신님의 힘을 받는 요사스런 물건으로 해신님의 힘을 육지로 투영하는 매개체가 된다. 섬은 해신님의 힘을 담아내기 적합치 않으므로 생산한 진주는 그 즉시 해수에 담가 보관 후 납품일에 맞춰 포장 후 반출한다. 가끔 밤바다의 해무에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신 해신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눈으로 보고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해신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금지된다.
혜신님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도, 혜신님의 모습을 묘사하여 그림을 그리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그 제정신이 유지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공양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거열한다. 혜신께선 언제 어디서든 섬과 바다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명심하도록 한다. 행동과 언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혜신님을 비방하거나 모독하는 자는 그 즉시 공양하여 혜신님의 마음을 달래드리도록 한다. 문서는 이것으로 종료되었다. 수감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계장 이모 씨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반갑습니다. 반갑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심신도 어촌계장이자 이장 이요. 심신도는 어떻게 이루어진 섬입니까? 보잘것없는 부적응자, 패배자, 범죄자, 바람난 아내를 죽이고 자신을 어릴 적부터 착취했던 아비를 찌르고 세상에 불을 지르고 자신의 아픔을 참지 못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던 불쌍한 사람들을 혜신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지상 낙원이지. 혜신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존재입니까? 육지 사람이 감히 그 이름을 부르다니. 이곳이 바다였으면 당신 모가지를 찢어 고기밥으로 주는 건데 아쉽군. 다행이군요. 다시 묻겠습니다. 혜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이며 우리를 자애롭게 다스리는 분이시지. 이 질문에 대해선 이제 어떠한 일이 있다 해도 대답하지 않겠소. 지금까지 공양을 한 숫자는 몇 명입니까? 멍청한 질문이군. 그런 걸 기억할 리가. 혜신께선 배가 자주 고프신 분이거든. 차라리 지금까지 잡아먹은 물고기를 기억하냐고 물어보시오. 섬을 감싸고 있는 해물을 벗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소. 혜신의 은혜거든. 당신네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혜신께서 베푸신 은혜요. 물론 당신네들이 그걸 무시하면서까지 억지로 들어올 거라곤 혜신께서도 예상하지 못하셨을 거요. 배부르셨겠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바닷속 고기밥이 되었을지 궁금하구려. 정확히 혜신께서 섬의 주민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너무 많아서 설명할 수 없군. 당장 내가 당신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 이 모든 것들이 혜신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지. 이후 진행된 인터뷰는 상부 명령에 따라 비공개한다. 면담 이후 본 기관과 계장 이모 씨와의 사법 거래가 결정되었다. 행동 강령 문서와 최상급 품질의 흑진주를 대가로 이모 씨는 석방되어 다시 심신도로 귀환했다. 조사 결과 계장 이모 씨에 대해 여러 가지 밝혀진 사실이 있으나 상부 명령으로 기록하지 않음. 도대체 왜? 알림. 본 심신도 작전에서 수많은 젊고 유능한 대원들의 희생으로 남은 본 기관의 대원들이 크게 심려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그 허탈감과 황망함을 10분 이해하며 이번에는 엄중 경고로 넘어가는 바이나 명령 불복종 및 기록물에 대한 반달리즘은 작게는 직위해제, 크게는 기억 제거에 이은 해고,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임을 인지하기 바람. 본부 이사 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께는 우선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2차원 중 가장 인간 친화적인 공간에 떨어지셨습니다. 이곳을 탈출하는 방법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여성 요리사로 추정되는 분께 드시고 싶은 메뉴를 말씀하시고 요리사가 내온 음식의 10분이고 이상을 섭취한 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사례를 토대로 봤을 때 아마 그녀는 기꺼이 당신을 집으로 돌려보내줄 것입니다. 만약 음식이 더 드시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새로운 메뉴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곳에서 조심해야 하는 행동이 몇몇 존재하니 이것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사가 내어준 요리의 10분이고 이상을 섭취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만 먹겠다거나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평소엔 무해하지만
자신이 만들어준 음식을 남기는 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장난으로 메뉴를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1번 항목에 따라 그것을 무조건 10분 이상 섭취해야 합니다. 요리사에게 폭력을 가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곳의 요리사는 친근하고 너그러운 존재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동등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여기에 오래 머무르시거나 친화력이 좋은 분이시라면 그녀와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상황이든 요리사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상황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당신을 고깃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괴이에게 주먹을 날리는 멍청한 행동은 삼가해 주십시오. 다른 손님에게 폭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이 식당에는 당신뿐만 아니라 여러 차원의 지성체들이 오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당신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겠지만 그들 중 극소수가 공격해온다고 해서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요리사가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당신이 먼저 공격하는 것 또한 금지입니다. 메뉴는 자세하게 요청하십시오. 메뉴를 요청하실 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양은 수치를 들어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오렌지 주스 200ml, 후라이드 치킨 300g. 그렇지 않으면 간혹 곤란해지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밑은 지금까지 이 식당을 다녀간 인간들의 사례입니다. 메뉴를 요청하는데 참고하여 주십시오. 대상자 A, 28세, 무직 남성. 요청한 것, 물 한 컵. 실제로 나온 것, 물이 가득 담긴 1m 높이의 거대한 컵. 특이사항, 남자는 상당히 당혹스러워하였으며 물을 전부 마시는 데에는 꽤 오랜 기간이 걸렸음. 대상자 B, 9세, 학생, 남성. 요청한 것, 초콜릿 한 조각. 실제로 나온 것, 한 입 크기의 다크 초콜릿 한 조각. 특이사항 없음. 대상자 C, 15세, 학생, 여성. 요청한 것, 소고기 스테이크 300g. 실제로 나온 것, 300g의 바싹 익힌 소고기 안심 스테이크. 특이사항 없음. 대상자 D, 58세, 교사, 여성. 요청한 것, 김밥 한 줄. 실제로 나온 것, 50cm 길이의 속재료가 오이, 당근, 단무지, 우엉으로만 구성된 김밥. 특이사항, D씨는 먹는 내내 자신을 놀리는 것이냐며 불평을 늘어놓음. 대상자 E, 45세, 연쇄살인마 남성. 요청한 것, 신선한 인육. 실제로 나온 것, 살아있는 갓난아기. 특이사항, E씨는 요리의 3분의 1가량을 섭취한 후 도저히 못 먹겠다고 오열하였으며 이후 심장과 뇌가 밖으로 꺼내진 채 살해당함. 대상자 F, 7세, 유치원생, 여성. 요청한 것, 사탕. 실제로 나온 것, 썩은 달걀맛 사탕 50g. 특이사항, FC는 울음을 터뜨림. 대상자지, 24세, 대학생, 여성. 요청한 것, 신선한 닭고기 요리. 실제로 나온 것, 살아있는 닭. 특이사항, G씨는 놀랍게도 3일 만에 완식에 성공함. 대상자 H, 32세, 직장인 남성. 요청한 것, 오렌지 주스 200ml. 실제로 나온 것, 오렌지 주스 200ml. 특이사항, H씨는 순수 착즙한 신선한 오렌지 주스 마시라며 흡족해함. 대상자 I, 11세, 학생, 남성. 요청한 것, 페퍼로니 피자 한 조각과 콜라 한 잔. 실제로 나온 것, 사람 손바닥만한 크기의 페퍼로니 피자와 500ml가량의 콜라 한 잔. 특이사항, 요리사에게 있어 한 잔의 기준이 매번 달라지는 것 같다는 주장이 제기됨. 대상자 J, 23세, 학생, 남성. 요청한 것, 순살 치킨 500g. 실제로 나온 것, 유명 치킨 브랜드의 것으로 추정되는 순살 치킨 500g. 특이사항, J씨가 치킨을 먹던 중 접시를 엎어 요리가 전부 바닥에 떨어지게 됨. 요리사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요리를 다시 내어주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
대상자 K 47세 외과의사 남성. 요청한 것 만병통치약. 실제로 나온 것 작은 유리잔에 담긴 검은 액체. 특이사항 K씨는 늙지 않는 상태가 됨. 대상자 L 63세 천문학자 남성. 요청한 것 태양. 실제로 나온 것 태양. 특이사항 요리가 나온 직후 L씨와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괴생명체 2마리 요리사가 모두 소멸함. 태양은 10분 후 소멸하였으며 식당과 요리사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옴. 대상자 M 52세 가정주부 여성. 요청한 것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실제로 나온 것 구슬 모양의 고기 덩어리. 특이사항 MC는 요리를 섭취한 직후에는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았으나 현실 세계로 돌아간 이후 그 어떤 음식에도 손을 대지 않다가 굶어 죽음. 대상자 N 29세 매춘부 여성. 요청한 것 마약. 실제로 나온 것 정체불명의 주황색 가루 50mg. 특이사항 N씨는 가루를 섭취한 후 한동안 식당 구석에 박혀 몸을 비틀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함. 대상자 O 32세 자동차 딜러 남성. 요청한 것 카레. 실제로 나온 것 인도식 커리 1인분. 특이사항 O씨는 먹는 내내 자기가 바랬던 건 카레라이스라고 중얼거림. 대상자 P 19세 학생 여성. 요청한 것 선악과. 실제로 나온 것 사과와 비슷하게 생긴 새빨간색의 과일. 특이사항 P씨는 요리를 섭취한 직후부터 발가벗고 다니는 것을 선호하고 옷을 입는 것을 수치스러워하게 됨. 대상자 Q 37세 직장인 여성. 요청한 것 맥도날드사의 불고기 버거. 실제로 나온 것 맥도날드사의 불고기 버거. 특이사항 없음. 대상자 R 40세 가정주부 여성. 요청한 것 신. 실제로 나온 것 몸이 반쯤 썩어 문드러져 있는 입이 1m까지 벌어지는 괴인. 특이사항 R씨는 요리에게 먹힘. 10분 후 요리는 사라짐. 대상자 S 22세 학생 여성. 요청한 것 지금 내가 가장 먹고 싶어하는 음식. 실제로 나온 것 우동 한 그릇. 특이사항 없음. 대상자 T 17세 학생 남성. 요청한 것 포도주 200ml. 실제로 나온 것 포도주스 200ml. 특이사항 T씨는 무언가 할 말이 많은 눈치였음. 대상자 U 102세 무직 여성. 요청한 것 자신이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었던 음식. 실제로 나온 것 건더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특이한 향의 하얀 수프. 특이사항 U씨는 맛은 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먹어본 적 없는 요리라고 의문을 표함. 대상자 V 52세 철학자 남성. 요청한 것 자사용 독극물. 실제로 나온 것 초록색 알약 1개. 특이사항 알약을 삼킨 V씨는 한 달간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숨을 거둠. 대상자 W 38세 회계사 여성. 요청한 것 바게트 빵과 우유 300ml. 실제로 나온 것 2m 길이의 바게트 빵과 우유 300ml. 특이사항 없음. 대상자 X 29세 변호사 남성. 요청한 것 유니콘의 고기. 실제로 나온 것 지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500g가량의 생고기. 특이사항 완식 후 X씨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는 평을 남김. 대상자 Y 45세 세무사 여성. 요청한 것 토마토 스파게티. 실제로 나온 것 신선한 토마토 1개와 물로 익힌 스파게티면. 특이사항 Y씨는 화를 냄. 대상자 G 25세 군인 남성. 요청한 것 끓인 라면 1개. 실제로 나온 것 끓여진 20년 전 단종된 인스턴트 라면. 특이사항 없음. 대상자 A 22세 소설가 남성. 요청한 것 지구에서 맛볼 수 없는 음식. 실제로 나온 것
색깔이 화려한 버섯 1개. 특이사항, 완식 후 A씨는 미각을 잃었으며 여성으로 변화함. 대상자 B 62세, 매춘부 여성. 요청한 것 신기한 음식. 실제로 나온 것 씨앗 1개. 특이사항, 완식 후 1년 뒤 B씨는 말을 출산함. 대상자 C 32세, 교사 여성. 요청한 것 실체가 없는 요리. 실제로 나온 것 빈 접시. 특이사항, C씨는 빈 접시를 쳐다보다 귀가를 요청하였으며 요리사는 그녀가 자신의 요리에 입도 대지 않았다며 목을 찔러 살해함. 대상자 D 21세, 공무원 여성. 요청한 것 광어 사시미 3점. 익힌 소안심 스테이크 200g. 50칼로리 이하의 양파 수프. 50칼로리 이하의 샐러드. 150ml의 유명 브랜드사 와인. 실제로 나온 것 광어 사시미 3점. 익힌 소안심 스테이크 200g. 50칼로리 이하의 양파 수프. 50칼로리 이하의 샐러드. 150ml의 유명 브랜드사 와인. 특이사항 없음. 대상자 22세, 학생, 남성. 요청한 것 빨리 어른이 되게 해주는 약. 실제로 나온 것 영양제 한 알. 특이사항 없음. 대상자 F 5세, 유치원생 여성. 요청한 것 맛있는 거. 실제로 나온 것 모 패밀리 레스토랑의 어린이 세트로 추정되는 요리. 유명 브랜드의 값비싼 초코 아이스크림 150g. 바나나 맛 사탕 2개. 특이사항 없음. 대상자지 22세, 모델 여성. 요청한 것 아메리카노 300ml와 모제과 브랜드의 조각 케이크 1조각. 실제로 나온 것 아메리카노 300ml와 딸기가 올려진 생크림 조각 케이크. 특이사항, 지씨는 아메리카노의 맛이 독특하다는 평을 남김. 대상자 H 36세, 약사 남성. 요청한 것 매운 음식. 실제로 나온 것 레시니페라톡신 300ml. 특이사항, H씨는 요리를 받고 한동안 눈물을 흘리다 식당 한 구석에서 목을 매담. 대상자 I 26세, 애니메이터 남성. 요청한 것 요리사 추천 메뉴. 실제로 나온 건 리처드 1세의 심장. 블루 고블린의 정액 20ml. 어떤 동물의 것인지 알 수 없는 내장구이 150g. 초록빛깔의 버섯구이 50g. 연기가 피어오르는 검은 액체 200ml. 씹을 때마다 비명소리가 나는 정체불명의 고기구이 300g. 공중부양하는 스파게티 150g. 특이사항, I씨는 의외로 만족스러운 식사였다고 소감을 밝힘. 대상자 J 28세, 일용직 노동자 여성. 요청한 것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음식. 실제로 나온 것 도널드 트럼프의 눈물 10ml. 특이사항, J씨는 식사 내내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음. 대상자 K 72세, 무직 남성. 요청한 것 몸에 좋은 음식. 실제로 나온 것 기린의 눈알 구이 300g. 특이사항, K씨는 식사 후 한동안 복통에 시달림.